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 첼시 FC 간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한 첼시 FC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승 4무 2패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프리미어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상위권 클럽으로서 첼시 FC는 토트넘 하스퍼보다 올 시즌 성적 면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 하스퍼는 첼시를 상대로 홈에서는 1대4 참패, 원정에서도 0대2로 완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최근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힘든 양상의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최근 손흥민 선수도 부상 문제로 고생을 하면서 이제 막 복귀전을 치렀지만 히샬리송, 미키 반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 선수들의 부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서는 이번 경기에 나설 스쿼드를 짜는 일이 상당히 머리 아픈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티니 요도기, 파페 마타르사르, 이브 비스마, 제임스 메디슨, 브레넌 존슨, 도미닉 솔랑키, 손흥민 선수까지 놀랍게도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그동안 부상 중이었던 센터백 듀오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와 미키 반더벤 선수를 동시에 복귀시키는 정말 놀라운 결단을 단행하면서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 나섰고, 지난 보머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빠졌던 손흥민 선수는 휴식 후 선발 라인업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평소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첼시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첼시 FC의 엔조 마레스카 감독은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 모이세스 카이세도, 베누아 바디아실, 르바이 콜릴, 마르크 쿠쿠레야, 로메오 라비아, 엔조 페르난데스, 페드로 네투, 콜 파머, 제이든 산초, 니콜라 잭슨 등 올 시즌 첼시의 선전을 이끌고 있는 주전급 라인업이 풀 가동되면서 이번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에 나서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첼시 FC를 상대로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객관적인 전력상 밀리는 매치업이다 보니 기본적인 볼 소유권에 있어서는 내주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6대4의 수치를 넘어갈 정도로 기본적인 경기 흐름은 첼시 FC가 토트넘보다 더 우세한 양상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경기 극초반부터 첼시를 상대로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면서 첼시 수비진을 계속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5분 브레넌 존슨 선수가 마르크 쿠쿠레아 선수를 압박하자 쿠쿠레아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존슨 선수에게 볼을 뺏겼고, 이것이 브레넌 존슨 선수의 크로스에 이은 도미닉 솔랑키 선수의 마무리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첼시를 상대로 리드를 잡는 의외의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사실 솔랑키 선수의 득점 장면은 마르크 쿠쿠레아 선수의 축구화에 문제가 생겨 쿠쿠레아 선수가 어이없게 넘어진 것이었는데, 정신없이 경기를 하느라 축구화를 미처 바꾸지 못한 마르크 쿠쿠레아 선수는 전반전 11분 또다시 미끄러지면서 위험 지역에서 볼을 뺏겼고, 이것이 페드로 포로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데얀 쿠르셉스키 선수의 강력한 왼발 슈팅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쿠쿠레아 선수의 망가진 축구화 덕분에 두 골을 터뜨리는 정말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 결국 쿠쿠레아 선수는 두 골이 터진 뒤에야 축구화를 갈아 신으면서 뒤늦게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물론 이번 토트넘 하스퍼의 이득점은 마르크 쿠쿠레아 선수의 축구화 이슈로 토트넘에게는 운이 따랐던 득점이긴 하지만 결국 토트넘 하스퍼의 강력한 전방 압박이 만들어낸 득점이었기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13분 부상에서 바로 복귀를 하면서 무리하게 출전을 감행했던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결국 부상 문제로 인해 라두 드라쿠신 선수와 교체되는 등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17분 제이든 산초 선수 한 명의 개인 돌파를 그 어떤 토트넘 수비수도 방해하지 못하는 아쉬운 수비를 보이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첼시를 상대로 다시금 한 골 차의 리드만을 유지하게 되는 긴장된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통해 기세를 탄 첼시는 전반전 중후반 들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전반전 20분 콜 파머 선수가 발만 갖다 대면 골이 터질 수 있는 위험 지역에서 찬스를 잡았지만 헛발질을 하면서 찬스를 놓쳤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30분에도 첼시에게 2연속으로 슈팅 찬스를 내줬지만 최근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의 환상적인 2단 선방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겨냈는데요. 그리고 몇 차례 위기를 넘긴 토트넘 하스퍼는 첼시를 상대로 다시금 흐름을 가져오면서 찬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토트넘 하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전반전 막판 토트넘 하스퍼의 파상 공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23분 자신이 좋아하는 페널티 박스 왼쪽 가장자리 부근에서 볼을 받은 뒤 반박자 빠른 타이밍으로
오른발 각도를 만들어서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는데 이것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면서 아쉽게 찬스가 무산이 되었고, 34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시도한 코너킥 크로스가 파페마타르 사르 선수의 헤더를 거쳐 골대를 맞으면서 손흥민 선수는 어시스트를 기록할 찬스도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5분에는 도미닉 솔랑키 선수에게 완벽한 컵의 크로스를 제공을 했지만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제대로 된 임팩트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또다시 찬스를 놓쳤고, 수비 지역에서도 정말 환상적인 백힐 패스로 첼시의 압박을 벗겨내는 등 손흥민 선수의 전반전 경기력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가볍고 경쾌하고 또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추가 시간에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킬패스를 통해 대한 크루셉스키 선수에게 공간에서의 찬스를 제공하는 등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정말 엄청난 활약과 함께 전반전 후반부에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를 하면서 2대1의 스코어로 전반전을 아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토트넘 하스퍼가 첼시를 상대로 리드를 잡은 채 전반전을 마쳤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이긴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워낙 높은 에너지 레벨을 통해 강력하게 전방 압박을 했던 소모적인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 이상 결과를 만들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쉬웠는데, 확실히 전반전에 많은 것을 쏟아부은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이 되자 첼시에게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면서 상당히 열세에 몰리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토트넘 하스퍼는 53분 워낙 많은 경기를 소화해온 브렌넌 존슨 선수마저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서 티모 베르너 선수로 교체되는 등 악재가 따랐고, 후반전에도 초반부터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결정적인 선방으로 추가 실점 위기를 막아내는 등 간신히 위기 상황을 꾸역꾸역 넘기는 정도밖에 하지 못했는데,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59분 이브 비수마 선수가 카이세도 선수에게 태클을 시도한 것이 PK로 선언이 됐고, 이것을 콜 파머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2대0의 리드를 잡았던 경기를 2대2까지 따라잡히는 정말 좋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토트넘 하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에서 2명의 수비수를 제끼는 돌파를 보여주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68분 시점에는 우도기 선수의 옵사이드 상황을 영리하게 쫓아가서 1대1 찬스를 잡았지만 정말 충격적이게도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도 완벽한 단독 찬스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라면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전평이 나 있는 수준인데 이러한 찬스를 놓쳤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찬스가 왔을 때 마무리하지 못한 토트넘은 또다시 흐름을 내주면서 위기에 빠졌고, 후반전 73분 콜 파머 선수의 개인 드리블 돌파에 완벽하게 허물어진 토트넘은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에게 실점을 내주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2대0으로 이기던 경기를 2대3으로 역전당하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77분 무리하게 출전한 미키 반더벤 선수도 부상으로 빠지는 악재가 또다시 겹쳤고, 이후 콜 파머 선수에게 또다시 PK로 실점을 내주면서 첼시와의 이번 경기를 2대4의 스코어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추가 시간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컵백 패스를 내준 것을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득점을 터뜨렸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리그 4호 득점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3대4의 스코어로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정말 아쉬운 패배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6승 2무 7패의 좋지 못한 성적으로 리그 11위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의 얇은 스쿼드 뎁스의 한계를 봤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의 경기였는데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하려면 결국 출전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두톤 스쿼드 뎁스가 필수적이며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반드시 2명 정도는 영입을 성사시켜야만 남은 시즌에 기대를 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